자, 지금 시간이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 4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1.33% 올라서 351.79. 아직 분기봉 전고점 못 넘었습니다. 전고점은 56.48이에요. 56.48. 예. 아직도 한 5포? 5포 정도의 공간이 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월봉은 이슈가 없고, 월봉은 어차피 위가 열려있는 봉이라, 딱히 할 얘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주봉은 오늘 볼뱅까지 왔어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 왔습니다. 막고 있는 게 없어요. 주봉은 위쪽으로 막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시가 아래만 방어하는 거니까, 애매하죠? 주봉만 봤을 때는 애매해요. 위로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번 주 시작할 때, 시가 아래만 매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그 위로 올라가는 거는 매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올라갈 수는 있어도, 매수로 보호되는 건 시가 아래쪽만 보호된다고 봐요. 거래량 늘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벌써 거래량이 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봉. 일봉은 이렇게 아직도 상승 추세예요. 저가를 안 깨요. 저가를 안 깬다고. 지금 저가를 깨도 소용없는 자리에서만 깨는 거죠. 이 화요일. 이 화요일이었나요? 이게 무슨 요일이었지? 잠깐만요. 저가 깬 날이 금요일. 이 금요일이 영구간이잖아요. 영구간에서 저가를 깨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방향이 안 바뀌니까. 그리고 정작 저가를 깨야 되는 날이 어제인데, 어제는 저가를 지켰죠. 자, 저가를 언제 깨느냐인데, 일단, 등가로 시작하면 저가를 지킬 것 같아요. 등가로 시작하면 저가를 지킬 거고, 저가를 깨고 싶으면 개파락이 나와야 됩니다. 저가를 깨려는 의도가 있다면 개파락이 나와야 돼요. 개파락이 안 나오면 저가를 지키겠죠. 오늘 3일봉 마감인데 3일봉이 상승해서 마감한 거죠. 그러면 지금 1봉도 상승 중이고 2일봉도 상승 중이고 3일봉도 상승 중이에요. 봉이 죄다 상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락 신호가 뜬 봉이 없어요. 1봉, 2일봉, 3일봉, 주봉 그 어떤 봉도 아직 하락 신호가 안 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돼요. 자, 하락 조건 목, 금 중에 하루 하락하고 다음 주 월요일 하락하면 목, 금 중에 하루 하락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하락하면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락이 안 왔잖아요. 수, 목, 금 중에 하루 하락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하락하면 하락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아직 안 왔다고요. 첫 번째 하락은 와야 돼요. 수, 목, 금 중에 하루 먼저 하락이 와야 돼. 근데 수요일은 끝났고 목, 금 중에 하루 하락이 와야 되고 그리고 하락으로 유지되려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하락해야 돼요. 지금 모양새로 보면 금요일에 하락하고 월요일에 올릴 수도 있어요. 금요일에 하락하고 월요일에 올리면 이게 뒤통수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금요일에 내렸으면 월요일에도 내려야 돼요. 자, 목요일에 내리고 금요일에 올렸는데 월요일에 내린다. 그럼 하방이에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목요일 하락, 금요일 상승, 월요일 하락도 괜찮아. 목요일 상승, 금요일 하락, 월요일 하락도 괜찮아. 근데 목요일 상승, 금요일 하락, 월요일 상승이면 하락이 아니라 상승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선물도 똑같이 끝났습니다. 지금 상태면 고가를 방어하기가 유리하지 않아요. 고가를 방어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하고 싶으면 개파락이 나와야 됩니다. 개파락이 안 나오면 아직도 아니에요. 아직도.
예. 지금 분기봉만 상단선에 온 거죠. 예? 분기봉만 상단선에 왔어요. 자, 레버리지는 보유 여부만 잘 판단하세요. 저는 이미 얘는 보유 영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얼마가 오르든 상관없이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주봉 시가 아래 빼고는 그냥 다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예.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오르더라도 이건 보유자의 몫이지 신규 매수자가 노릴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느 날 갑자기 개파락으로 그냥 뚝 떨어지면 그러면 답 없어요. 그래서 당일로 매수하겠다 그러면 일봉 저가 지키면 매수하셔도 되는데 이게 당일이 아니라 오버나이트를 할 목적으로 이 위치에서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분기봉은 매수가 아래 있고 나머지 봉들은 매수가랑 상관이 없어요. 네. 저가를 지키면 살 수 있는데 저가를 죽어도 안 지켜요. 네? 저가를 지키면 올라간다라는 걸 아니까 반대로 저가를 계속 깨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상태는 저가를 지키면 사시고 저가를 깨면 계속 관망하세요. 저가를 지키는 날까지 기다려야죠. 오늘도 깨졌고 어제도 깨졌고 그제도 깨졌고 의도적으로 계속 깨는 거예요. 아니면 올라가야 되니까. 자, 오늘 개인이 1조 팔고 1조 553억, 외국인이 5,099억 사고 기관이 5,527억을 샀어요. 선물은 6,394억. 네. 이거 보고 수급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네. 오늘 수급을 보세요. 개인이 1조 매도하니까 올라가잖아요. 네? 개인이 1조 매도하니까 올라갔는데 하루 수급도 이렇게 잘 맞는데 네. 수급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는 시차가 발생하니까 그렇겠죠. 네. 개인 물량이 다 없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누적으로 거의 한 3조 7천억 3조 9천억까지 있었는데 6천억 남았으니까 3조 3천억을 판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이 3조 3천억을 팔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외국인은 맥스가 16조 8천억이거든요. 16조 8천억에서 지금 14조 8천억이니까 2조 샀어요. 2조.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2조를 샀고 개인은 3조를 판 거죠. 3조 3천억. 네? 그러니까 개인은 3조 3천억을 팔았고 외국인은 2조를 산 거예요. 이 모양새가 잘 보시면 3월 17일 그때랑 거의 비슷해요. 3월 17일 여기 3월 17일 보시면 7.2조였잖아요. 이게 얼마까지 갔다? 4.1조까지 가서 3.1조를 샀고 반대로 여기는 1.1조에서 3조 3천억까지 갔으니까 4조 4천억을 판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4조 4천억을 팔고 외국인이 3조 1천억을 사서 올라간 장이고 지금은 외국인이 2조를 샀고 개인이 3조 3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똑같아요. 지금까지 흐름 보면 그때랑 똑같습니다. 하락의 조건 개인 사면 되는 거예요. 개인이 사면 개인한테 계속 매도시키면 계속 지연되는 거죠. 개인이 현물을 파는데 빠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적으로 지금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지난번에 누적이 7.2조에서 빠졌는데 지금은 외국인이 매수하고도 14조입니다. 14조 8천억이에요. 이 수급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면 상방을 보셔야죠. 이 수급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시면 상방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수급을 다 걷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고점까지 다 왔잖아요. 예? 올해 고점까지 다 왔다고. 이게 지금 작년 포함한 수급이 아니라 올해의 수급이잖아요. 작년 포함하면 40조 가까이 되는 거고 올해만 14조 8천억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 고점까지 다 왔어요. 그럼 언제 매수해요?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얼마까지요? 400까지? 네. 그러니까
340대까지 340대까지 16조를 매도하고 340위에서 다시 16조를 매수해서 제로를 만든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거래를 하면 솔직히 할 말 없는 거잖아요. 네? 외국인이 정말로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거래한 적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 외국인이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상승장으로 돌리려면 수급을 상방으로 터내야 돼요. 수급을 상방으로 터내야 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러면 이 꼭지를 터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적으로 39조 8천억인 39조 6천억이니까 이걸 사야죠. 그러니까 39조 6천억을 사면 상방으로 바뀌는 거죠. 외국인이 39조 6천억을 매수해 주면 상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작년에 26조를 매수한 걸 싹 다 매도했잖아요, 지금. 예? 작년에 언제죠? 1월 달부터 7월 11일까지 매수한 게 26조고 11월 달 포함하면 32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32조를 매수한 걸 전부 다 내리면서 매도했어요. 그럼 지금 올라가려면 저는 똑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내려오면서 39조 6천억을 매도했으니까 올라가면서 이걸 다 사야죠. 그래야 400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네? 지금의 수급의 구조를 봤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상방을 보셔야죠. 지금부터라도 외국인이 매수해서 400까지 끌어올린다. 400까지 끌어올린다 생각하시면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350에서 400까지 50%예요, 50%. 지금 48% 올랐어요. 48% 올라오는 동안에 외국인이 매수한 돈이 있나? 어, 2조죠, 2조. 네? 2조예요, 2조. 그러니까 48%, 아니, 맞죠? 48%를 올리는 동안 신규로 매수한 돈이 2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청산해야 되는 돈은 대략 40조잖아요. 39조 6천억이니까. 그러면 50%를 39조 6천억으로 나눠보세요. 50% 40조. 40조를 50%로 하면 4%에 아니죠. 4조에 5%예요. 5%. 예? 4조에 5%. 5% 올리는데 4조 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0.5% 올리는데 4천억 필요한 거예요. 4천억.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올리려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걸 상승장으로 수급을 완전히 바꾸려면 0.5포인트당 4천억씩 밀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이 여기서 매수를 안 하고 증시만 쭉 올라간다.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진짜 골 때리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상방 보시면 된다니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 흐름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고 해도 외국인의 매집을 통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만 현물을 팔아서 올라가는 장세다 보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올라가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얻는 이익은 없는 거잖아요. 2조 원을 사서 그것도 2조 원을 바닥에서 산 것도 아니고 340대부터 긁어 모았는데 그럼 여기서 10% 오른 거잖아요. 2조 원에 10%. 그럼 평균 5% 잡고 5%면은 1.5% 수익인데 그쵸? 그러면 2조 투자해가지고 2.5% 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물만 봤을 때는 외국인이 상방에 배팅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지수는 올라가고 있어요. 지수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고점이 나올 때까지 어쨌든 상승세를 유지하겠죠. 근데 고점이 나오고 나면 외국인이 그때 가서도 매수를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340대부터 지금 4월 25일부터 매수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월 25일부터 매수해가지고 지금 며칠을 샀냐? 한 열흘 샀나요? 4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11일 거래일 샀어요. 11 거래일. 11 거래일 동안 매수한 돈이 2조입니다. 2조. 외국인이 이제 파는 날을 기다려야죠. 외국인이 파는 날을 기다려야 되고 개인이 사는 날을 기다려야 돼요. 지금 매트릭스 구조로 보면 이게 솔직히 잠깐만요. 과거 자료를 한번 볼게요. 과거에 어떤 게 있었는지를 봐야. 그러니까 지금 상승세가 죽었냐 그랬을 때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상승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으니까 안 죽었다고 하는 게 맞겠죠. 자, 이게 매트릭스 구조로 잠깐만요. 시가 100이 어딨지? 지금 시가가 10번 올랐어요. 10번. 시가가 10번 올랐습니다. 시가가 10번을 올랐으니까 이렇게 해서 시가가 100인 자리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지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서 계속 이게 지금 상승세가 좋다 보니까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100자리가 지금이고 과거의 100자리가 잠깐만요. 이게 100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100이 있는지 볼게요. 100. 지금 안 보이죠? 네. 100이 안 보여요. 여기가 100이네. 네. 시가 100자리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시가 100이에요. 하나. 그 다음에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시가 100 아니에요? 시가 100이잖아요. 네, 이게 언제지? 2011년도 7월. 아, 이거 저기 터지기 전이구나. 그리스 사태 터지기 전에 봉이에요. 응? 그리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 봉이에요. 이때가 100이야. 보세요. 100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말고도 100이 있나? 쭉 과거로 가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여기도 100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도 100짜리예요. 시가 100짜리. 이건 언제지? 2009년 7월달. 얘는 상승장일 때. 그 다음에 100이 있나?
시가가 연속으로 10번을 오르는 게, 이게 진짜 흔한 봉이 아니라서. 없어요. 2번 있어요, 2번. 2번. 예. 여기가 그리스 사태 때고, 그 다음에, 예, 리먼 지나서 오를 때.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쭉. 예.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예. 20개 봉이면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한 이 정도 온 거네? 이 정도고, 잠깐만요. 20개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예.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 정도잖아요. 자,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예. 지금 여기 시가 100이 들어간 지가 며칠째지? 여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째. 4거래일째 100이에요. 네. 그래서 얘가 내려가려면 시가가 낮아져야 돼요. 네? 시가가 낮아져야 된다. 시가가 올라가면 상방이 유지되는 거예요. 시가가 떨어져야 하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파락이 나와야 돼요. 개파락이 안 나오면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시가 자체를 낮춰야 하방으로 갈 수 있는 모양새가 살짝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장 아쉽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봉이에요. 이봉. 이봉은 두 가지가 문제예요. 보세요. 전봉이 음봉인데도 갭상승을 했어. 그래서 시가가 올랐죠. 자기도 음봉을 내놓고 그 다음날 갭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일도 갭상승이고 다음날도 갭상승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안 내려 시가를 내리면 안 되니까 그래요. 시가를 내리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날 갭상승하는 걸 보고 이거 하루 더 가야겠구나. 어제도 이게 지금 봉만 보면 갭하락만 하면 무너지는 봉인데 오늘도 갭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갭상승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가 없잖아요. 자, 언제든 갭하락이 나오면 방향은 바뀌는 거예요. 갭하락이 나오면 방향이 바뀐다고. 근데 아직 갭하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었다고 떠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해 없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태가 상승 추세를 계속 타고 가고 있으니까 상방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매일매일 갭상승하면 상방이 맞으니까. 근데 내일도 갭상승한다는 법이 있어요? 내일 갑자기 갭하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응? 그래서 내일도 갭상승하면 아직 상방이 시간이 더 남은 거고, 내일 만약에 갑자기 뜬구름 잡듯이 그냥 개파락, 뜬금없이 개파락하면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4월 9일인데 이봉을 보고요. 이봉을 보고 내일 갭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가격이 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이렇게 갭상승이 뜰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결과의 영역이지 예상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갭상승을 할 거니까
상방을 봐도 좋아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갑자기 갭상승이 빵 떴죠. 예. 그러니까 하방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상방으로 쭉 가고 있어요. 쭉 가고 있다고. 근데 얘가 내일도 개파락하지 않고 계속 위로 갈 거다라는 얘기는 못 한다고요. 그건 분석자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건 결과의 영역이고, 예. 미국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는 그냥 반영을 하는 거지. 예. 미국 증시가 내일도 오를 거기 때문에 우리도 내일 갭상승할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매일 시가 오르고 고가 오르고 저가 오르고 종가 오르면 상승으로 끝난 거예요. 인정. 예? 인정한다고. 저가 오르고 시가 오르고 종가 오르고 고가 오르면 상방이 맞다고요. 근데 그건 오늘이라고. 오늘. 내일은 내일의 시가가 다시 결정한다고. 예? 제가 어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 오늘 올랐기 때문에 내일도 오른다가 아니라 오늘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 추세인 거예요. 근데 오늘도 상승 추세지만 지금의 위치는 시가는 100이고 종가는 90이에요. 예. 그 얘기는 한 번만 내리면 방향이 바뀐다고요. 근데 그 한 번을 안 줘. 그 한 번을 안 주기 때문에 계속 상승 추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상승 추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다 지쳤죠. 방향을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예요, 하루. 하루만 방향을 바꾸면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다고요. 근데 이걸 안 바꿔. 이걸 안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바꿀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는 얘기 못 한다고요. 자, 오늘까지는 상방이에요. 오늘까지는 상방이고 내일은 내일 시가를 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개인이 매도하는 거 보셨죠? 네? 오늘 개인이 매도하는 걸 보셨을 텐데 지금 위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거래해야 돼요. 네?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개인이 이렇게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여기가 다 매도가잖아요. 2개월봉 매도, 분기봉 매도, 뭐 연봉 매도 다 매도가 위에서 움직이는 거라 매도가 위에서 상승하는 방법은 개인에게 매도를 주는 수밖에 없어요. 네. 개인에게 매수를 주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발 악재가 나오면 개파락이 나올 거고 개파락이 나오면 개인이 매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내려가는 거죠. 미국 증시가 안 내리고 안전빵이야. 그러면 외국인도 매도하지 않고 살짝 매수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개인한테 현물 매도 시키면서 버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오느냐 아니면 보합해서 갭상승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 하루도 또 결정이 될 테니까 내일 아침 시가 잘 보시고요.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는 매수자가 노릴 자리가 아니라고요. 이 자리는 매수자가 탐낼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47위는 매수자가 탐내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저기 바닥 찍었을 때 제가 저 자리에서 매도자가 탐낼 만한 자리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더 빠졌으면 좋겠지만 저 자리는 매도자가 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매도자가 탐할 수 있는 자리는 무조건 321을 상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347을 넘었기 때문에 매수자가 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 360을 가든 380을 가든 400을 가든 상관없이 신규 매수자는 탐해서는 안 되는 자리라는 거. 그리고 혹시 욕심이 정말 많이 나시면 일봉 저가 안 깨지면 그 조건 하에서만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